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1732포인트까지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현재 17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도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사게 되면 정말 18일 연속 순매수하게 되는데요. 시각 수급 그리고 지수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400억 가까이 지금 거래소 내에서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50억 정도 일단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팔고 있고 거래소에서도 개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차익이 약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아주 좋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고 나서도 오히려 빠지면서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 투톱이 모두 다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부 은행주들은 조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일부 IT들도 약간의 매물이 오히려 나오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을 바탕으로 한 특징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식차트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수는 또 연고점을 쓰고 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IT와 자동차를 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여력이 전혀 없다고 이제 제가 계속되는 방송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수가 올라갔으면 아마 판매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여력은 지금 매수나 매수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낫고 외국인 주도장이기 때문에 단 지금 건설사 부도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실질적인 내수 경기 회복은 좀 아직 어렵다고 볼 때는 수출 주도주로 위주로 외국인이 매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글쎄요, 실적 발표 후에 오는 하락 징크스를 그냥 오늘 단순히 겪는 것일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다시금 힘을 내면서 원래 지금 잘 가고 있는 IT, 자동차 섹터들, 현대차와 더불어서 어제와 비슷한 양상이 한동안 또 지속이 될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은 오늘 장에 나온 날이고요. 하지만 향후 주도주는 IT와 자동차가 계속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관련해서 금융주로 돌아서기에는 지금 금융 쪽에 지금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지수를 조절할 때도 자동차와 IT는 주요 타겟 종목으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IT와 자동차가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갈 것이다. 오늘은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아주 소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매물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은행주는 주도주 섹터에 들어오기는 조금 약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철강 금속은 어때요? 자동차와 업종이 뜨게 되면 이제 철강도 상당히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겠는데 네. 철강도 물론 괜찮긴 하겠지만은 주력 업종이 자동차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왜냐면 주도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철강은 원재료 해당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영향을 받으면 어느 정도 주가를 따라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만은 탄력은 자동차보다 좀 떨어질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또 기관들, 이렇게 지금 매수 여력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두 주체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 하우시스, 이건 새로 이제 편입을 시작한 종목인데요. 현대중공업, 포스코, KCC를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전자. 두 종목, 두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매수 종목을 보면, 종목은 약간 상이하지만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향후 수출 관련 주도주 쪽으로 계속 지금 매기가 불리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다음,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파트론, 태광, 기관은 소디프 신소재, 위메이드, 네오이즈 게임즈, 메디포스트, NC네트워크인데요. 기관의 포트폴리오는 그닥 일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외국인은 향후 스마트폰은 올 한 해가 계속 실적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음하고 이제 파트론 정도를 편입을 해 놓은 것 같고 성광밴드는 조선주의 장기 낙폭과대라든지 그런 쪽 외에는 뚜렷한 지금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로도 IT, 자동차, 달리는 말이 더 빨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 코스닥의 간격차는 더 벌어지면서 디커플링은 오늘 조금 약화가 되는 모습이지만 코스닥이 확 살아날 것 같은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됩니까? 코스닥을 들고 계신 분들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고 코스피 가는 종목으로 붙어야 맞나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테마주가 특히 그 장중에 요동을 많이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그 실적이 뒷받치 않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단기 매매로 해서 시세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테마주는 약간 좀 지양을 하시고요. 그 실적이 호전된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외국인이 그 주로 하는 업종인 자동차나 IT 관련해서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도 86만 6천 원, 하이닉스도 1.5% 정도 내리고 있고, 그야말로 집중해야 되는 IT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의 일부 말씀하셨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 오늘 아침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아니면 정말 또다시 이런 기회는 안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긴 해도. 예. 근데 네. 지금 따라잡기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마 우리나라 장 자체에 이제 펀드 환매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힘들다고 보고요. 한 1,700선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줘야 다시 한번 재상승 여력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그때도 역시 외국인 선호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기관의 매수 포트폴리오 자체는 지금은 시장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여력이 사실로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위주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종합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렇다면 뭘 봐야 됩니까? IT 자동차는 너무 많이 올라서 추격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고, 은행도 아니요, 철강도 아니요, 코스닥의 일부 테마 실적 기반으로 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진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까? 네, 개별 종목의 사업 업황 자체가 호전되는 종목 위주로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던지, 네. 아니면 시황에 맞게 가는 말에 올라타서 단기 매매로 지금은 가지고 가시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뛰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좀 가장 빠르게 더 갈 거다라고 뭐 예상하시는 그런 말은 없나요? 네, 지금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 네. 지금 한국코일만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중국이라는 자체가 국내 수요가 저가 화장품 시장 수요로 인해서 한국코일마가 이제 올해부터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고요.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장기 고점 부근입니다. 단기 고점 부근인데 잠깐 차트를 좀 켜드리겠습니다. 한국코일마 차트를 보시면 몇 년 전 고점이 좀 부근이죠. 근데 2009년 이후로 2009년에 공장 증설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중국 내 내수 기반은 꾸준하다가 봤을 때는 조정 시에 이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겠습니다. 네. 자, 한국 콜마. 지금, 원엔 환율만 봤을 때도요, 계속해서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으로부터 원재료를 끌어다가 쓰고 있는 화장품 업체이기 때문에 엔화 부채 감소 또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5,060원 정도인데, 한국 콜마가 나름대로 유망하겠다라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주식차트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황 다시 한번 보죠. 1730을 아직까지 코스피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현재 코스피 1729포인트. 그래도 어째 됐거나 1730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좀 하려는 모습이 코스피에선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506선에서 오늘은 더 이상 마이너스를 달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도 보여지네요. 보다 자세한 시황 그리고 특징주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예. 네, 이 시각 좀 특징주라 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또한 포함이 되겠군요. 예.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예상 실적 공시를 통해 올 1사분기 사상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밖에 연합과기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장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나하우란, 스리노드 디지털, 차이나그레이트, 차이나킹, 중국식품포장, 중국 원양자원, 중국 엔진집단 등 대부분의 중국 관련주들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과기 불똥이 다른 중국 관련주에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도 연합과학이 상패 위기 때문에 차이나 디스카운트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그 여진이 계속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이제 오늘 만약 종가 기준 오르게 되면 3일째 연고점을 경신을 하는 셈이 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더 이상 못 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점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 주시죠. 예,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이 공개되면서 당분간은 IT,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국내 기업들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 기대감이 올 2, 4분기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업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수출주들을 위주로 압축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IT,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750에서 1780으로 제시하고 조정시마다 저점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기존 주도주를 적극 매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도주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하는 시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도 우리투자증권도 모두 다 IT, 자동차 중심으로 매매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말미에는요, 언제나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전화를 통해서 또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요, 게시판에 글 남기셔도 참여 가능합니다. 계속해서는요,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기배 대표를 만나는 시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앞서서 나왔던 패널들이 추천을 했던 종목들, 현재 장 열리고 나서도 과연 그 추천이 유효한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던 한국투자증권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네, 연 2주 연속 계속해서 포스코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매수가는 2주차 들어서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요. 59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네, 현재 가격이 지금 56만 원 초반대입니다. 매수 가격을 얼마로 부르셨는가 하면요. 매수 가격은 55만 원 정도면 한번 사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가는 바람에 일단 매수가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좀 전화 연결을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최철원 대리님이 지금 바쁘신 관계로 전화 연결을 못 해본 점 일단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59만 원까지도 내다보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특징주 그리고 개별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한 대리님께서 함께 주셨었는데요. 두 종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종목은 TLI였고요. 한 종목은 신화인터텍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내놓았잖아요.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죠. 올해 3D TV 원년의 해로 삼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3D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두 종목 중에서 오늘 특별히 TLI가요. 24,000원 초반대까지 1.6% 곧바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LI의 경우에는요. 매입가를 23,500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까 아침에 차트를 봤을 때만 해도 어제 종가와 무난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좀 뛰면서 24,350원. 과연 이 가격 정도에 잡아도 괜찮을지 여부를 조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한인터텍도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일단 신한인터텍보다도 오늘 TLI가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TLI 이 정도에서 따라붙으면 괜찮을지 여부 저희가 서정함 대리 전화 연결을 해서 이 시간 다시금 종목에 대한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다시 할지 모르셨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TLI가 좀 오늘 좀 움직이네요. 예상하셨던 대로 삼성전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3D 테마가 코스닥 전체를 조금은 받쳐주는 듯한 분위기도 있는데 TLI 23,500원 얘기하셨는데 지금 24,350원이거든요. 이 정도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상태에서도 일부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주금 참여가 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주가 크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츰차츰 상승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23,500원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요. 별 무리가 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할 듯 싶습니다. 네, 오늘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려와서 그래도 24,350원인데 TLR 아까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었죠? 예, 우선은 그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예. 네. 지금 3DTV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테마주와는 조금 좀 차이를 두셔가지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만한 그런 좀 안전한 테마주로 분류를 하셔서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의 가격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조금 처음에 생각하셨던 매수가보다는 좀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윗꼬리를 달아서 지금 정도 매수해서 분할로 접근한 다음 3만 원까지 노려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3D 테마주 TLI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였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는요, 저희 아직 시장 주도주 포착의 전문가라고들 하죠.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기배 대표를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그의 계좌에 숨어있는 수익률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성기배 대표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모비스와 대우증권 일단 전 고점까지 한번 아주 차근차근 노려보자라는 전략이 먹혀드는 것 같아요. 예,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호한 흐름. 대우증권뿐만 아니고 이제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던 증권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난 흐름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금일 자동차 관련주 시장 주도주인 전기전자업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관계로 거래량 없는 좋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계좌를 보면서 조금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들이 이제 계좌를 캡처해서 올린 시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보시는 수익률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전일까지의 우리가 가졌던 좀 비중 약하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을 전부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포트폴리오 우량주로 조금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미래에서 스펙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어저께 이제 시가 지지 아래 꼬리를 다는 시점에 2,230원 부근에 매수를 해서 일단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해서 9% 정도니까 사실 한 10%, 14% 정도 수익이 발생된 그런 종목이 되겠고, 역시 금일도 전일 추격 매수한 고점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또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매수가 이탈 시에는 정리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증권은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기다리면은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다 해서 지속적인 분할 매수로서 오늘 드디어 한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와중에서 현대모비스는 아직 상승을 많이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정을 줄 시에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되겠다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코엔텍은 이제 단기 매매를 하다가 조금 물려있는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크레넨사이어는 왕사 관련주로서 역시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또 저점에서는 또 매집을 해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EP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매집이 아주 잘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저점에서는 계속 지속 매수 중이다. 지금 현재 조금 수익인데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항상 노려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쭉 원자력 테마는 기존의 보유 종목들이고, 새로 편입한 종목이 이제 코스닥 우량주들로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전일 또 이제 편입을 하고 오늘도 한 3% 정도에서 조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 역시 트레이딩 종목으로서
일부 이익 실현 후에 지금 한 3% 정도 되는데요. 어저께는 한 4, 5% 정도까지 반등을 올랐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일 고점에서 뭐 역시 또 일부 이익 실현하고 우리가 이제 우량주 그룹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지만은 시장 틈새 공략하는 종목들은 항상 수익이 한 5% 정도만 나도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간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롭게 편입된 이미지스 얘기를 또 들어봤고요. 매집이 잘 돼 있던 현대 EP 얘기도 들어봤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장 중에 아주 윗골을 길게 달면서 장 중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은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스펙 1호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스펙주가 이번 달 초, 이제 지금 초지 않습니까? 기관의 보호해수 물량 해제되면서 물량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경기력이 좀 내려진 상태 아닌가요? 괜찮겠습니까? 네. 경계령도 내려졌고 경계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은 뭐 지금 어저께 오늘께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고점 굉장히 투기적인 흐름이 붙었다 해서 고점권에서부터 이제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고 대부분의 스펙 관련주들이 보통 자기가 이제 그 상장한 가격대 이런 데까지 부근에 와서 단기적인 반등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 실현을 한 거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그리고 또 이제 시장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다른 분들도 많이 짚어봤겠지만, 역시 금일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기 전자 업종 중에서 소폭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이죠. 정권주, SK증권이나 대우증권, HMC 투자증권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주도주가 쉬는 동안에 업종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순환매가 현재 철강주, 현대하이스코, 풍산,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도 역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종목으로 언젠가는 또 편입을 한번 해서 수익률을 올릴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일 이제 강력한 테마의 흐름은 전기차 테마인데 CMS가 오늘 강력한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이제 AD 모터스, GNT 윈텍, 삼양 옵틱스 같은 후발주. 그런데 이 전기차 테마는 대장주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CMS 강했다가 또 내일 보면 넥센테크가 강하고 또 조정을 받을 때는 모두 하락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종목 테마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성규배 대표님의 전략을 보면요. 어제도 대우증권 현대모비스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본다라고 하셨었지만, 업종별 순환매가 돌아가거나 혹은, 그게 업종이든 혹은 업종 내이든 간에 약간의 키 맞추기 전략까지만 안전하게 좀 노리시는 게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달리는 말에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말을 타시는 것까지는 아니신 것도 같은데 이 정도 전략이라면 우리 개인들이 좀 참고할 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전략에 대해서 좀 특별히 대장주, 무거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조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무거운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역시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날아가는 종목을 올라타서 이제 매매하는 그런 공격적인 형이 있나 하면은 또는 또 너무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저점 종목을 공략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익은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신고가가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거나 기아차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근데 이런 종목들은 벌써 시장 박스권 돌파를 하는 와중에서도 많게는 20%에서 작게는 10% 이상 오른 종목이 많다는 것을 보신다면은 지금 순환매 돌아가는 이런 정권주로 우리가 편입을 해서 며칠 만에 한 5%씩 올라오고 코스닥 우량주들 우량주들 많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에이스 디지텍, 그리고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크게 많이 상승한 상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편입을 해서 기다리면은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소외됐다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코롱, 그리고 이제 신고가 돌파 중인 두산, 그리고 SK, 하나,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차트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별로 좋지 않게 보이나 우량주들은 항상 이런 시점에 매수를 해서 조금 기다리면은 시간이 이야기겠죠. 시간이 보통 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그 수익이 알찬 수익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좌로 직접 확인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코롱, SK, 두산, 한화, 뭐 지주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차트로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두산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네네.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규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 해우소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좀 전에 화면을 통해서 전화번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3153-2611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지금 이 시간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문제 종목에 대한 상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설경제TV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 이 시간 놓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얘기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글 바탕으로 해서 상담해 드리니까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와 글 두 가지라는 거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화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전화를 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여기 설경제TV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우리 대한전선요? 대한전선이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18,900원요? 18,900원이요? 네.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사셨나요? 5% 정도 있는데요. 5%요? 네. 다른 종목도 있는데,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한전선이. 네. 너무 막 이번에 뭐 유상증자 그거 유상증자. 나와서 뚝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네. 여기서 또 멈춰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은 많지 않으시지만 유상증조로 정말 그야말로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제가 정양환 전문가님께 한번 대신 물어볼게요. 네. 네. 유증 때문에 정말 많이 빠졌죠? 네, 급락을 했습니다. 예. 급락을 했고, 지금은 뭐 추가 매수할 단계는 아니고요. 오늘은 약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양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하고, 지금 외국인들하고 양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또 추가 매수하면은, 더 떨어지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매수가가, 대한전선이 18,900원 네. 되면 참 손실이 큰데요. 조금 반등하면은 일단은 나오십시오.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유증에 대한 어떤 부담이 완전 해소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어느 정도 반응되면 그래도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빠져나오는 시점이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예, 지금은 빠져나오는 단계는 아니고요. 반등 구간을 봐야 되는데 네. 1차적으로 뭐 어떤 그 기업에 대한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유증에 대한 어떤 물량이 완전 소화가 되고 아직은 유증은 안 했지만은 유증이 좀 성공하고 하면은 어느 시점이 되는데 사실은 이 종목이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얘기를 빨리빨리 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쯤 예를 들어 반등한다면은 예. 오늘 내일 보시고 15,000선까지 반등한다면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뭐 손절가는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13,900원 이탈하면은 일단 뭐 손절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13,900원, 지금 14,250원인데 그 정도에 오면은 과감하게 손절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일단은 좀 추가적인 오히려 더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손절하는 거 일단 뭐 비중이 작다라는데 또 위로를 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대한전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5%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포트폴리오, 뭐 다른 종목은 더 상담을 원하지 않으신가요? 아,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네. 또 생방송이니까 또 내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길까 봐서. 네, 아유,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상담을 제대로 해드리는 게 목적이죠. 뭐 대한전선 말고 다른 종목은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대우조선 해양하고요. 네. LG전자요. 대우조선 해양 먼저 언제쯤 사셨는지 어느 정도 가격에 사셨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그 2008년도에 사가지고 14,700원에 샀어요. 네, 잘 사셨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일단 뭐 수익이 난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 비중이 아까 몇 %라고 하셨었죠? 30%요. 아, 비중이 좀 있으신데 일단은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 그럼 정확히 뭐가 궁금하신 건가요? 아, 또 이것도 자꾸 빠지잖아. 내 속 터져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예전에 이게 손절가 한번 놓쳐가지고 네. 계속 우리는 이제 중장기로 계속 간락했었어요. 이게 2,000포인트까지 주가가 2,000포인트까지 가면 이것도 그때처럼 예전에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한 2,000포인트까지는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갖고 가도 되는지 주가가. 그러면 2,000포인트를 예상했을 때 말이죠. 한 네. 어느 정도 대우조선해양 오르리라고 기대를 하셨나요? 우리 27,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와, 27,000원. 예. 네. 근데 아직 예, 코스피도 못 따라가고 있고 무조건 일단 조선주에 대한 그런 업황 얘기도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네, 막 눈만 뜨면 이거 쳐다봐요. 예,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좀 전에 상담을 원하셨던 대한전선보다는 또 비중이 있고 일단 어느 정도까지 갈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이 부분이 좀 걸린다라는 게 일단 키포인트네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좀 흐르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조선주의 어떤 그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주뿐만 아니고 지금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고 지금 뭐 조선주들의 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은 기관들의 연속적인 계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종목이 지금 못 가고 있는데요. 네. 14,900원 같으면은 30%면 좀 수익이 났습니다. 네. 뭐 오래 기다리셨는데 차익 실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구간도 놓치시고 네. 지금 1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보이냐면은 1차적으로 19,000원 선까지 일단 보시고 지지선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좀 견디시면은 뭐 여기까지 견디시면 좋은데 18,000원까지 견디시면 좋은데 사실은 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을 드리면요. 네. 19,000원까지 한 기다려 보시고 19,000원 이탈한다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만약에 19,700원 19,700원에서 19,6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일부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단기 대응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로 보면요. 장기로 보면은 일단은 수익 구간에서 일단 수익 구간이지만은 일단 장기로 보면은 한 25,000원 선까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25,000원까지 반등한다면은 조금 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지금도 오늘도 지금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기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그럼 오늘 아침에 뭐 말씀하셨던 19,600원, 뭐 700원까지 안 내려오면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나눴을 땐 조금 장기적으로 그래도 많이 더 오르기를 기대하셨거든요. 만약 기대하신다면 25,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까지 상담을 해드렸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LG전자도 한번 볼까요? 네. 이 두 종목만 하고 그냥 끝낼까요? 네? 아니요, 봐주시면 고맙죠. 그렇죠. 예. 네. LG전자는 얼마에 사셨어요? 우리 98,500원에요. 98,500원에요? 네. 와, 잘 사셨네요, 정말. 네. 비중은요? 그것도 30% 돼요. 와, 대한전선에서부터 대우조선해양을 거쳐 LG전자까지 점점 목소리가 밝아지세요. 예, 이거는 조금 그래도 대한전선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LG전자 너무 좋은 아주 예쁜 가격에 사셨는데 이거는 정확히 뭐가 궁금하세요? 이것도 요즘에는 많이 좀 이수가 되긴 되던데요. 네. 그 14만 원까지 그 예산을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는 그럼 네. 그때까지 가도 되나? 13만 원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도 차익 실현할 시점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LG전자 와 정말 수익은 지금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가.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13만 원까지 뭐 단기적으로 하니까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조금 늘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LG전자라든지 지금 전기 전자주들이 어떤 힘이 강합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역할을 하고요. LG전자의 앞으로 반등은 13만 원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조금씩 눌릴 수 있으니까
거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목표가 13만 원까지 가져가십시오. 네, 사실은 목표가는 14만 원이셨거든요. 14만 원요? 네. 14만 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지금 지수가 1,7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14만 원까지 가려면 지수가 한 2,000포인트 정도 넘어야 네. 14만 원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3만 원 정도에서 일부 차익 실현? 예, 일부 차익 실현요. 예, 알겠습니다. LG전자는요, 더 기다리면 혹시 또 어떻게 더 눌릴지 모르니까 13만 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시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LG전자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포트폴리오 좋은 거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정겨운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전화 상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바로 이 시간에 전화 상담 저희가 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다른 분이 전화를 함께 받으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상담해드릴까요? 예, 중국 원양자원이요. 중국 원양자원. 그 연합 과기 때문에 그쵸? 예. 예. 엊그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얼마에 사셨나요? 7,600원에 20% 샀거든요. 1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그러네요. 예. 전문가분들께서 거의 이제 개미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차트까지 보여주면서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왜 파냐고 절대로 팔지 마라고 했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마음 놓고 계속 예.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그렇죠. 어머니 지금 TV를 통해서 저 보고 계시죠? 예. 봐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어머님의 그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같이 나가나 봐요. 그렇죠. 어머니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에코처럼? 예, 잠깐만 라디오 듣는 것처럼 이걸 TV와 어머니가 좀 멀어지셔야 되나? 예, 볼륨만 조금 줄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중국 원양전 어머님이 사신 가격 7,600원 정도면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어제 정말 급락하는 바람에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나주 자체가 지금 디스카운트 구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어제죠. 어제 연합 과기로 인한 급락이 있었죠. 네.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밑골을 달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한 6,900원 정도까지 하락한다면은 일단 손절 라인을 하십시오. 손절 라인을 생각하시고 자, 오늘은 지금 7,08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누가 올라간다 해도 누가 많이 사야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근데, 수급은 어때요? 예, 수급은 지금 오늘 수급은 그런대로 오전 수급이니까 아직까지는 오후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수급에서는 큰 이상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밑에서 받았던 물량들의 어떤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기관들 제가 참 이런 말씀을 수급의 말씀을 드리면 좀 하지만은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들은 조금씩 사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힘이 조금 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밑골을 달았는데요. 자, 7,600원 매수가인데요. 7,600원 오시면은 만약에 7,600원 반등한다면 일단 7,600원에서 일단은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20%인데 한 10% 정도 줄이시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다면은 6,900원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조금 손절 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그렇게 밝게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에 아니고 한 달 전에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 경기 부양에 따라서. 근데 최근에 차트 흐름상 보면은 지금 거의
추세 이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사실 중국 원양자원 글쎄 뭐 매수가 와서 정리하면 제일 좋겠는데 일단 또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요. 6,900원에서 손절하셔야 될 가능성이 또 높아도 보입니다. 일단은 손절을 잘 하는 것도 어떤 추가적인 손실을 막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것이니까요. 손절의 어떤 아픔이 더 큰 아픔을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머니 6,900원 정도에서 손절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 저희가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아유,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중국 원양자원 딱 하나 물어보셨는데 또 차나 그룹주라서 말이죠. 저희가 3153-2611번으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 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방금 보신 그분처럼 지금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대우차 판매요. 아, 대우차 판매 얼마에 사셨어요? 7,000원이에요. 7,000원에요? 예, 아, 어느 정도 10%. 비중으로요? 60%요. 60%. 아,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요? 대우차 떨어지길래 그때 이제 네. 샀죠, 뭐. 예. 그래요. 7,000원에 지금 60% 대우차 판매가 거의 급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손절할 타이밍도 없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고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손절을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손절을 해야 될지, 이걸 왜 가져가도 될지, 그게 예.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이 상담을 하셨었고 또 수익 구간의 상담도 저희가 해드린 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한 상담인 것도 같습니다. 정혜원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대우차 판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악재와 더불어 GM 대우의 결별, 네. 또 뭐 최근에는 또 쌍용차를 판매한다는 어떤 그런 계약도 맺었고요. 예. 했는데 자, 대우차 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재는 네. 다 아시는 거니까. 예, 그래요. 자, 예. 기본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이쪽 흐름에서 보면은 박스권 흐름이죠. 박스권 흐름에서 여기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이라고 하면 급락입니다. 급락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가만 계셨다는 거는 조금 투자에 어떤 좀 문제가 있고요. 투자 기법에 좀 문제가 있고 문제는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매수가가 7,000원인데요. 예. 지금 7,000원 같으면은 뭐 거의 한 6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를 딛고 일어서느냐 마느냐, 네. 또 추가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으니까 일단은 대우차 판매에 대해서는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늘 오후장 한번 보시고 네. 지금 빠져나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13.41%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하한가 간다면은 하한가 잔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한가 잔량이 만약에 동종목 같은 경우 하한가 잔량이 한 500만 주, 600만 쌓여버리면은 내일 점하러 갈 확률이 많으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5호장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호장에 엘러가 여기서 만약에 뭐 마이너스 한 7, 8%권에서 뭐 마감이 된다면은 네. 일단 들고 계시고 반등 구간 노리는데요. 반등 구간은 3,600원에서 4,000원대를 한번 반등 구간 노려보시고 특별한 어떤 호재가 안 나온 이상 이 동종목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또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한가 잔량 500만 주, 600만 주 정도까지 쌓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갭으로 떨어져서 하한가로 출발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혹시나 반등을 해서 3,600원이나 4,000원권역에 들어오면은 그때라도 조금 반등을 더 했을 때 미련 없이 손절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대우차 판매 좀 글쎄요. 뭐 한번 타이밍 놓치시고는 쭉 그냥 밀리는 차트 속에 어쩔 수 없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장까지 흐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우차 판매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전화번호 3153-2611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글 남겨주시면요. 예, 저희가 그 글 보고도 상담을 해드리는데 아마 첫 번째 게시판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게시판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게시판에 글을 써주신 분이 계시네요. 예, 한전기술과 현대제철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단 한전기술은 매수가가 7만 원에 비중이 50% 그리고 현대제철도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50%로 채우고 있는데 8만 5천 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오를까? 이렇게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양한 전문가님, 한전기술 먼저 볼까요? 아니면 현대제철 먼저 볼까요? 한전기술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자력 테마주면서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몰이 후 지금 하락 구간에서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전기술은 이렇습니다. 한전기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기에 너무 급등해서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포인트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7만 원인데요. 7만 원부터 뭐 최근에 잡으셨는지 아니면은 2월달에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만약에 반등한다면은 오늘 7만 1,800원이 지금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한 6만 7천 원 선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6만 7천 원에서 손절, 그리고 8만 원 1차 목표가 한전기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제철도 좀 봐주시죠. 요즘 포스코하고 같이 가잖아요. 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급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이라는 든든한 또 빽이 있죠. 또 뭐 그런 부분에서는 파는 걱정이 없다. 쉽게 말하면은 좀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8만 5천 원인데요. 8만 5천 원 같으면 참 잘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서 딱. 바닥에 딱 잡았는데 최근에 잡으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수급 상황도 괜찮고 그리고 예를 들어 만약에 9만 2천 원을 돌파한다면은 9만 5천 원까지 드리고요. 손절가는 매수가에서 좀 이탈하면 손절가 드리겠는데 지금은 매수가 까지는 잘 안 오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만 2천 원 정도 돌파한다면은 9만 5천 원까지 당기져 드리고요. 중기로 드리면은 한 9만 한 8천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수급도 좋고 한데 현대제철 실적도 좋죠? 실적이 엄청나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요. 실적 같은 경우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현대제철 지금 8만 5천 원 싹 바닥에서 정말 낚아채셨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9만 2천 원까지도 우리 정영환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현대제철은요. 지금 기업 실적 보면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간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요.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다. 일단 이렇게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딱 한 분만 더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기 현대건설하고요. 네. S에너지하고. 네. 그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또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고요. 조금 있습니다. 아이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참 그렇구나. 오스템 임플란트 그래도 SK케미컬하고 M&A 안 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저희가 현대건설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순서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얼마에 사셨나요? 64,700원 정도. 64,700원이요? 이렇게 올라올 때 최근에 그 어둠에서 사셨군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아니, 조금 많이 내렸다 그래서 한 18%? 예. 18% 정도. 64,000원 정도. 64,9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한 65,000원 부근에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6만 원대 정도의 건설주가 최근 들어서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예. 현대건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죠. 네, 현대건설은 지금 건설주들의 지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세 흐름, 기본적인 약세 흐름에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회계 수주도 많았지만은 그 반면에 또 국내의 어떤 그 아파트
아파트의 어떤 좀 물량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 보십시오. 자, 64,700 같으면은 조금 하락 구간에서 좀 잡았는데요. 하락 잡았는데 지금은 차트상 역별 현상입니다. 그래서 쌍바닥 구간이고 오늘 약 반등이 나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만약에 손절을 원하신다면은 58,800원 정도 잡으시고 반등한다면은 매수가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뭐 기관들이 지금 계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좀 약하게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빠질 확률도 있지만은 오늘은 좀 흐름은 괜찮습니다. 실적 시즌 거치면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의 약세는 이미 예고된 겁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뭐 지원책이 나왔지만은 건설주의 약세는 아직까지는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6만 원 정도인데 6만 5천 원 부분에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5만 8천 원 되면 조금 한번 비중을 줄이거나 약간 정리하는 걸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요. 매수가 쪽으로 가까이 붙어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좀 빠져나오는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라는 얘기를 하셨네요. 그 밖에 S에너지,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저희가 종목 잘 들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요. 내일 이 시간 어머님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내일 또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현대건설까지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유, 좀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쉽지만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투자 해우소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1726포인트로 1730선 다툼이 좀 있었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 1포인트 정도만 올라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법 정도로 505로 앞에 세 자리 지수는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사주고 있네요. 오늘 전기전자 자동차 쪽에서 대장주들의 매물이 조금 출회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